지금 할 이야기는 뭐 정보, 뭐 전망 이런 이야기라기보단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픈 선택을 해서 손해본 이야기도 있고 수익을 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자랑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잘된 이야기만 꺼내는 것도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뭔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디서 틀렸고 그리고 어떻게 버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작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윤통이 추진하던 다주택 규제 완화 동력이 사실상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일단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포를 느꼈고, 또 하나는 기회를 느꼈습니다. 기회와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무조건 또 한 채로 가야 되는 거야. 또 한 채 못 가면은 이거 두드려 맞겠구나. 식은땀. 또 한 채 가면은 큰 수익을 내겠구나. 기대감. 그래서 매수할 후보를 열심히 리서치를 했습니다. 후보를 추려내고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니까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최소한 6채를 팔아야 되는 거야. 그냥 무모한 도전이지. 6채를 단기간에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작년은 지금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았어요. 지방 작년에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6채를 팔아야 돼.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야, 이거는 두 번 다시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5월에 총선 끝난 4월 그 다음 달 5월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죠. 1개월 정도 고민을 하고 5월에 바로 가계약을 걸어버립니다. 강남 재건축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똘 한 채 잔금까지 3개월 내 이걸 다 팔아야 됩니다. 서울, 세종, 포항, 대구, 대전, 천안. 심지어 그 당시 천안은 입주장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마피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완전 고라니 입지야. 네. 지금 생각해도 완전 아찔합니다. 요게 2023년 12월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제가 요거를 원래는 팔 생각이 없었어요. 팔면은 손실 확정이니까 존버하자. 등기치고 월세 세팅하자. 그래도 월세 세팅하면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바꿔 말하면은 입지가 나쁘다는 겁니다.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수익률이 안 좋아요. 입지가 나쁘면 나쁠수록 수익률이 좋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반려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자. 월세 세팅하자. 근데 안 나가는 거야. 2024년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해도 안 나가. 다행히 여기서 잔금 기한을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었는데 자꾸 안 나가니까는 달팽이에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안 나간 게 천만 다행이지. 이게 나갔어 봐. 왜냐면 나갔으면은 2억 넘게 돈이 묶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생겼겠죠. 결국 우유곡절 끝에 초초급매로 던지니까 모두 매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6채 다 매도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마피 7천에 마피 7천에 넘겼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뿔피 천에 샀거든요. 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손피로 샀어요. 손피는 매도자 양도세를 제가 대신 내주는 거라서 한 1,400 정도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총 2,400을 피를 주고 산 거야. 근데 거기 마피 7천이니까 복비랑 이것저것 합치면은 분양가가 3억인데 이거 하나만 1억 손절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주도 매도해가지고 총 7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잔금 3개월 내에 총 6채를 할애하는 게 진심 매일매일이 생지옥이었어. 특히 세종은 잔금 1개월 남은 시점까지 안 팔렸습니다. 세종이 안 팔려. 세종을 팔아야지 3억이 회수가 되거든요.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이러다 진짜 잔금 사고 터지는 거 아니야? 결단을 내렸죠. 매매와 전세를 초급매로 내놨습니다. 완전 초급매. 어느 쪽이든 먼저 되는 대로 가감없이 결정하자. 그 세종 세롬동 대장단지였는데 당시 최저 호가가 1층 8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좋은 2층 필로티였어요. 이거를 처음에 8억 3천에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7억 9천으로 확 낮췄습니다. 잔금 1개월 남은 시점에. 진짜 이렇게 내놓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로 팔렸어. 내놓자마자 한 1시간? 1시간, 2시간 채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준비된 것 마냥? 지금 생각해봐도 매도한 물건 중 이게 가장 아까워요. 그래도 세종에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너무 싸게 넘겼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지. 여담인데 계약서 쓸 때 매수자가 제 구독자래요. 혹시 숙주나물님 아니신가요? 라고 먼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알고 있었다. 제가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금매를 기다린 건데 이거 진짜 소름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렸습니다. 고수입니다. 진짜 고수야. 제가 또 한 채를 계약하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알고 있었던 거니까. 제가 세종 2023년 2년 전이죠. 7억 2,500에 샀습니다. 네, 싸게 샀죠. 고점이 12억이니까 거의 뭐 40% 싸게 산 거야. 엄청 싸게 샀습니다. 취득세 6% 환급해 준다는 말 딱 나오자마자 이거 지른 겁니다. 취득세 12% 내고 취득세만 뭐 9천을 냈죠. 네. 여기 에어컨 4대와 중문까지 도배도 싹 하고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부대 비용 다 포함하면은 한 5천 정도 손실이에요. 7억 2,500에 샀지만 실매수는 8억 4천은 될 것 같습니다. 7억 9천에 팔았으니까 5천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네. 네, 뭐 5천 정도야 뭐 1,000원 1억 손실을 봤는데요. 네, 5천은 선방한 거죠. 1,000원을 제가 판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잔금 치면은 2억 이상 묶여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묶이는 것보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1,000원 너무 싸게 팔았는지 제대로 거래한 건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너무 싸게 파니까는 의심을 했나 봐요. 또 한 채 잔금 3개월에 이렇게 6채를 팔았는데 요거는 서울이고 요거는 포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 성북구 13층, 14층, 15층 아파트인데 완전 로열층 13층을 7억 7천에 팔았습니다. 싸게 팔았죠. 왜냐면 저층이 7억 9천에 팔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3층 8억 1,500에도 팔리고 8억 4,500, 8억 6천. 근데 저는 7억 7천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24평이 7억 3천에 나갔어요. 근데 저는 7억 7천 내놓자마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접해가 이렇게 싸게 팔아요. 접해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던져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던집니다 그냥. 포항도 싸게 팔았죠. 4억 2,800이면은 그 당시 시세가 뭐 4억 5천도 있고 4억 7,500, 3,500, 4억 8,900, 4억 2천도 있긴 한데 그래서 싸게 판 겁니다. 그 당시에 시세가 4억 3천에서 4억 4천이었는데 전 4억 2,800으로 네이버 최저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분양권이었고 또 산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대전은 분양권이었습니다. 풀피 6천을 팔았어요. 2023년에 투자를 했는데 이건 수익을 봤습니다. 준대리였고 제가 필로트 2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줍줍을 했던 거예요. 팔려고 내놓으니까 그 당시 시세가 저층이 피 4천에서 피가 5천이었어. 근데 저는 그보다 높게 내놨으니까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높게 내놨지라고 의문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높게 내놨으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천 5천 내놓은 사람들은 이거 다 다운이야. 근데 저는 다운 안 쓰고 절대 안 쓰고 6천에 내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다운 쓸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6천에 내놓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들 정색을 해.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거래 못 해요. 부담돼서 못 합니다. 오히려 내 정상 매물을 부담스러워 하는 거야. 왜냐면 실거래가 뜨는 순간에 본인이 거래한 게 다 다운 거래로 들킬까 봐 부담스러워 하는 거. 오히려 정상 매물을 전화를 하면서 제 정상 매물을 거래할 중개사를 찾았는데 근데 저는 왜 정상 매물로 팔았냐면 이거를 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 왜냐면 공직자라든지 공무원은 불법 거래를 하면 큰일 나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품위 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다운 거래니까 내 매물이 희소하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6천으로 정상 실거래가 신고 그 조건으로 정말로 제 예상대로 선생님이 샀어요. 근데 그분 4천에서 5천 사는 게 이득이긴 한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6천이 제 매물이 메리트가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다운 거래를 안 했냐면 다운 거래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천안 마피가 7천에 팔았잖아. 다운거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운거래 하면은 오히려 손해야 나는. 상계 처리를 못 하잖아. 6천에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요. 어차피 손해본 게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어차피 안 내. 다운거래를 할 이유조차도 없는 거야. 좋은 팁이죠.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았고 포항은 이렇게 팔았고 세종도 금매로 팔았고 서울도 금매로 팔았습니다. 잔금 3개월 내 다 팔았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진짜 쫄렸어요. 이런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손해보고 팔았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면 서울이 주춤하고 얘네들이 올라가면 제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거니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했어. 그렇게 해서 제가 14억 2,400만 원 잔금을 쳤습니다. 취득세 4.6% 냈습니다. 멸실된 입주권이라서 다주택자도 4.6%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복비 포함해가지고 15억 넘게 지불을 했습니다. 매도자는 2021년에 14억 400에 샀어요. 취득세 3.3%, 이때는 주택이었으니까 3.3%입니다. 실매수가는 14억 5천에 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은 손해를 본 거죠. 14억 5천에 사가지고 14억 2,400이 팔았으니까 2천에서 3천 손해를 봤습니다.
결국 3년 넘게 존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천 손실을 본 거예요. 복비까지 합치면. 그 존버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10억 이상의 평가 수익을 냈습니다. 부디 더 좋은 거 사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10억은 다 올랐습니다. 여기는 강동이거든요. 고독 그라시온 같은 경우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10억 올랐습니다. 강동도 그래요. 그럴 만큼 웬만해서는 강동, 성동, 마포, 과천 등등 강남뿐만 아니라 10억은 대부분 올랐다. 과천 막내 슈루도 10억 올랐다. 바닥이 12억이었는데 지금 22억, 23억 하잖아요. 네, 10억 올랐어요. 2023년 12억이었는데 지금 23억 하니까. 막내도 이래요. 구축도. 자, 아무튼 또 한 채 세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있어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10채 이상 보유한 적폐 다주택자입니다.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문제야. 분담금을 다 잔압해야 돼. 그 금액만 10억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서 그 큰 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 군침도는 투자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초기 재개발 등등 지방, 부산, 대구 재개발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 뭐 문현 3구역도 있고 뭐 대구 뭐 신암 1구역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금융 투자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억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면 내년부터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보유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준비해갈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가 종료돼도 세입자 분께서 갱신권을 쓰면 못 팔거든요. 물론 빌라라서 개 끼고는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렵긴 해. 이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분담금을 못 낼 수도 있어요. 나 진짜 그러면 큰일 나는데 조합원 자격 박탈되고 난리도 아닌데. 아무튼 숙제가 남아있긴 한데 분담금을 다 납부를 하게 되면은 재건축을 통해서 25평 신축을 받는 순간 시세 35억 이상 아파트를 대출 없이 보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34평을 받으면은 대략 45억 이상 아파트를 무대출로 확보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 제가 보유 중인 재개발 물건들도 있거든요. 순자산 50억에서 6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계산이 됩니다. 제가 13년 전에 결혼할 때 전 재산이 고작 5천이었거든요. 5천이었는데 재산이 100배 늘어났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 부동산 투자만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관계무량합니다 진짜. 여기에 조금 낙관을 얹혀보면은 10년 주기에 통화량 2배 법칙, 요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요거를 감안하면 10년 뒤에 순자산이 자연스럽게 100억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하락장이 오면은 속도는 늦춰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크게 안 바뀐다. 저뿐만 아니라 강남 보유자들은 10년 뒤에는 대부분 100억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잠실유예 같은 경우도 국민평형이 지금 50억인데 10년 뒤면은 뭐 100억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다. 즉 강남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누구든 10년 뒤에는 100억 부자가 되는 계산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저는 압구정을 향해서 한 걸음씩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노년에 압구정에 살면서 크루즈 정모를 여러분들과 하고 싶다. 잊지 않으셨죠? 저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도산공원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강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또 한 채 세팅하셔가지고 자산을 크게 증식하고 노년의 경제적 자유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주나물님 매수 스토리 공포스럽네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셨을 듯. 아내도 처음에 반대를 해서 너무 위험하다. 제가 이제 브리핑을 했죠. 요거를 선매수를 하고 6채에 7채를 팔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못 팔면 어떡할 건데? 그럼 우리 좆대는 거지. 안 했으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 못할까봐 무섭다. 그래도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안 될 것 같다. 총선이 이렇게 됐는데 안 될 것 같다. 이게 뭐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에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또란채로.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지방이었어요. 지방. 그래가지고 말뿐만 아니라 제 행동도 했습니다. 세종 사고, 대전 사고, 대구 2채 샀습니다. 총 4채 샀어요. 4채 샀어, 4채. 역전세 터지는데 4채를 샀습니다. 근데 2024년에 총선 대표하고 야, 무조건 팔아야겠다. 세종 원래 제가 실거주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쭉 가져갈 생각으로 팔 생각 없었어. 대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등기칠 생각으로 가져간 겁니다. 네, 대구는 뭐 4848용을 산 거긴 한데 상황 봐서 뭐 등기칠 생각도 있었습니다. 대표하고 다 팔았어요. 1년 만에. 원래 2년은 보유해야 되는데 대표하고 나서 제 포지션을 완전히 뒤바꾸고
제 블로그에 뷰를 완전히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왜 뷰를 왜 바꿨냐.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뭐 제 잘못이긴 하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뭐 어떡해. 총선 이렇게 대패했는데 대파 나왔는데 디올 나오고. 사실 그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또란체 시대가 온 거예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정말 계획대로 됐다고 하면은 또란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안 올랐을 거예요. 이거는 포모야. 이건 공포야. 이렇게 단기간에 강남이 이렇게 무거운데 30억짜리가 50억, 60억이 됐어요. 반래퍼가 35억이었어. 그게 지금 55억이에요. 70% 올랐어요. 그렇게 무거운 아파트가 단기간에 1년, 2년 만에 20억 넘게 올랐어.